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면이 반복되면 단순한 피로 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잠은 보약이다라는 말을 듣곤 하지만 실제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와 신체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수면 부족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그저 기분이 나쁘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뇌질환인 치매와 알츠하이머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수면과 뇌 건강에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있지만 이 과정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을 자야만 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빼앗아가며 그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백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은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수면 중에만 효과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만약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상실을 넘어서 뇌세포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마치 청소부처럼 활동하며 낮 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고 다음 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며 궁극적으로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단순히 치매와 같은 뇌질환으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점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잠이 단순한 휴식의 수단을 넘어 우리의 뇌와 정신을 회복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면역 체계와 수면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밤에는 잠을 설쳐가며 일을 마치느라 애쓰던 경험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무겁고 감기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 수면 부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신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들을 처리하고 체내에서 발생한 손상들을 회복시킵니다. 특히 수면 중에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은 염증을 조절하고 감염과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면이 부족하면 이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줄어들어 몸은 외부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감기와 같은 단순한 감염병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질병에도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을 각성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면역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싸우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소보다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고 회복하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는 심장병이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세포는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빠르게 증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암세포가 더욱 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면이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몸은 외부 위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아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면 시간은 없다.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게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일 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7시간이나 8시간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몸과 뇌가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그 질과 깊이도 중요합니다. 즉, 잠을 많이 자는 것보다 얼마나 깊이 잠드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7시간만 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8시간 이상을 자야 비로소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개인의 유전자, 생활 습관, 나이, 성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대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기기를 통해 자신의 수면 패턴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단순히 자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깊은 수면에 빠진 시간을 분석해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면 시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7시간 20분을 자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지만 8시간을 자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마다 수면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또한 수면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아기에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며 청소년기에도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성인이 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양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연령대와 생활 패턴에 맞는 수면 습관을 찾아야 합니다. 권장되는 수면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몸과 생활 방식에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 주기와 생활 패턴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되려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조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수면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주기에 맞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맞는 수면 주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 주기는 크게 아침형과 저녁형으로 나뉘며 이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밤 늦게까지 깨어있고 아침에는 졸음을 이기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형 인간은 오전보다는 오후나 저녁 시간에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대부분 아침형 인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녁형 인간이 자신의 수면 주기에 맞춰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수면 주기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형입니다. 사자형 인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부터 활발히 활동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낮 시간 동안 높은 집중력과 생산성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고명입니다. 고명 인간은 아침보다는 늦은 오전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하루 중 이른 오후까지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명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늑대형입니다. 늑대형 인간은 저녁형 인간으로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주로 오후나 저녁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돌고래형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며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밤에도 쉽게 잠에서 깨어나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유형을 파악하면 자신의 생활 패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수면 주기에 맞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는 방법입니다.